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의 사저시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 부동산 언제까지 오르나. 기이한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성장이고, 저물가고, 저금리에. 심지어 저출산 시대까지 도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특이하게도 부동산의 가격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것이 많이들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죠? 먼저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일 뿐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예측들이 있겠죠. 이러한 예측은 지금 예측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즉 원시 시대에도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면서 예측이라는 것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된 오늘날에 이르렀어도 인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싶어 하죠. 또한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어김없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로 나오고 또 그 유명한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은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종목조차도 정확히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처럼 틀릴 줄 알면서도 왜 예측이란 걸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싶어서 예측을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가 있겠죠. 혹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다면, 그러한 예측이 맞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준비, 그것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내일은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산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한 내일은 태풍이 분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낚시 어선이 출항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러한 위험 해지에 대한 경고, 이것이 바로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도래된 것은 사실이죠. 이를 사저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저라는 것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이라는 거죠. 먼저 저성장부터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입니다. 2010년도 고점 6.8%를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2.7%, 2019년 올해 예상치는 한 2%? 물론 2% 미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라는 얘기겠죠. 물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연도별 동향과 최근 월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2019년 7월 달에는 0.6%, 9월 달에는 마이너스 0.4%가 나왔다는 거죠. 작년, 재작년 대비하여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를 살펴보면요. 그래프의 곡선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하향됨을 이처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물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놓고 보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 2000년도에 5%대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2019년 11월 현재 기준금리가 1.25% 아닙니까? 요 그래프 또한 우하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출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합계 출산율이란 것은 한 여자가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2012년 다소 상승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아예 합계 출산율이 1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큰 풍랑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저희 풍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내수 부진,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성장이므로 수요가 감소되고 저물가가 되고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저출산까지 맞물리게 됨으로써 정부는 부득이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피는 것이죠. 이처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겠지만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꼽는다면 핀셋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한 딜레마, 풍부한 유동성 자금, 여기에다가 저금리, 부동산 불패 신화의 재현, 소월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 이유 또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한다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일 경제전쟁, 부동산 규제 정책, 3저 현상에 기한 경제 타격, 이러한 이유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19년 11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란 거는 요거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핀셋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파급 효과가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러한 부분도 좀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 또한 현재 정부는 지금 당장은 미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입장,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3저 현상으로 인한 경제 타격 예상,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과 부정이 같이 포함됐다. 즉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해드린다면 그동안은 부동산을 조금 더 부정적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다면 2019년 11월 현재를 놓고 본다면 긍정적 요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돌발 사항에 대한 경우의 수도 좀 있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호황이 지속적이고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이 없다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물어보나 말하겠죠. 지속적으로 부동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로 본다면 미국 증시의 호황이 계속 지속되고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 양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양극화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규제되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부동산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반전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이 상태에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은 없다라는 얘기죠. 요럴 경우에는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 반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가 되고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급 하락할 것 같고요. 하락의 시기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할 것 같다는 거죠. 만약 최악의 경우 요 네 번째 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또한 초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부 입장은 현재 굉장히 난처한 입장 같아요. 세계 경제도 살펴야 되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싶어도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하다가는 급격한 경기 하락이 더 우려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공포의 사저시대 부동산 언제까지 오르나? 핵심을 말씀해 드린다면 1차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추가 규제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는 얘기죠. 2차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도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지역은 규제를 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금융위기 발생 징후 전까지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글쎄요. 이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됐지 그 어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위기가 도래될 것이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도 있는 얘기죠. 중국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언제까지 잘 나갈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불황 또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요거도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